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첫 출근 전날 밤, 내 방에서 동생이 가위로 내 유니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걸 봤을 때, 언니, 내가 왜 간호사가 돼? 나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다. 부모님의 기대, 동생의 투정, 모든 게 나를 짓누르는 무게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인내의 한계가 깨졌다. 수간호사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모든 게 변했다.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복수의 서곡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평범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실직했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나는 장녀로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버팀목이 되었다. 학교 성적은 항상 최상위,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동생의 학원비를 댔다. 동생 지은이는 항상 나를 부러워했다. 아니, 질투했다. 언니는 왜 그렇게 완벽해? 나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녀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시가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지은아, 너도 열심히 해. 언니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 도움은 끝이 없었다. 그녀의 대학 등록금, 옷, 심지어 데이트 비용까지. 나는 간호대학에 들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그게 내 멘트러였다. 대학 시절, 나는 병원 실습으로 바빴다. 지은이는 집에서 놀며 부모님을 탓했다. 언니가 다 해먹으니까 내가 왜 노력해. 어머니는 항상 나를 칭찬했지만 그 칭찬은 지은이의 상처가 되었다. 한 번은 지은이가 내 교과서를 찢어버린 적이 있다. 실수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졸업 후, 나는 서울의 큰 병원에 취직했다. 첫 유니폼을 받았을 때 그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다. 흰색 천이 내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다.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그 밤, 모든 게 무너졌다. 전날 밤, 나는 유니폼을 다림질하며 흥얼거렸다.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언니, 축하해. 그런데 이 유니폼, 내게 어울릴까? 갑자기 그녀가 가위를 들었다. 나는 멈칫했다. 지은아, 장난치지 마.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찢기 시작했다. 소매가 떨어지고 앞자락이 갈라졌다.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왜 그래? 왜? 나는 소리쳤지만 그녀는 언니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 너 혼자 잘 나가면 안 돼. 라고 외쳤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수간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병원에서 집으로 인사차 들른 길이었다. 지은이의 손에 가위, 바닥에 찢긴 유니폼. 모든 게 드러났다. 수간호사님은 조용히 지은이를 노려봤다. 이게 무슨 짓이니? 지은이는 창백해졌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쌓인 억울함이 터져나왔다. 언니 미안해. 지은이는 중얼거렸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그녀의 질투는 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스쳤다. 지은이가 내 과제를 베끼던 날, 내 옷을 훔쳐 입던 날, 부모님 앞에서 나를 헐뜯던 날. 왜 나는 항상 참았을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날 병원에 갔다. 수간호사님은 새 유니폼을 주시며 말했다. 내 동생, 문제 있네. 조심해.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불을 지폈다. 첫 출근은 성공적이었다. 환자들을 돌보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어제 일 미안해. 잊어버려. 그녀의 미소가 역겨웠다. 나는 대답 대신 방문을 잠갔다. 그날부터 내 복수가 시작되었다.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해방. 시간이 흘렀다. 나는 병원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승진 소문이 돌았다. 지은이는 점점 불안해졌다. 언니, 나도 일자리 소개해줘. 그녀의 부탁이 늘어났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내 스스로 해봐.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부모님은 놀랐다. 너 왜 그래? 동생 도와줘.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빠. 이제 그만할게요. 평생 희생했어요. 그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다. 지은이는 분노했다. 언니가 변했어. 그 수간호사 때문에 그녀는 수간호사님을 탓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 자신이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언니,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계산이 보였다. 수간호사님은 그걸 알아챘다. 내 동생, 조심해. 그런 애들은 변하지 않아. 그녀의 조언이 내 결심을 굳혔다. 변곡점이 왔다. 부모님의 생신 파티에서 지은이가 또 사고를 쳤다. 그녀는 취해서 내 업적을 비웃었다. 언니는 그냥 운 좋았어. 나 같아도 할 수 있어.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지은아, 내가 왜 나를 미워해? 내가 내게 뭘 잘못했어? 모두가 멈췄다. 지은이는 울었다. 언니가 항상 날 짓누르니까.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유니폼 사건, 과거의 배신들.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랬어? 그 후 지은이는 집을 나갔다. 그녀의 선택이었다. 나는 미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병원에서 수간호사님은 웃으며 말했다.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마다 그 찢긴 유니폼이 떠올랐다. 가족의 배신은 영원한 상처다. 제2화,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 싹튼 건 증오가 아니었다. 자유였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다. 지은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부모님은 나를 원망했다. 내가 동생을 쫓아냈어. 그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병원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환자들의 고통이 내 고통을 잊게 해줬다. 하지만 집은 지옥이었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침묵.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나는 속으로 외쳤다. 수간호사님은 내 멘토가 되었다. 가족은 때론 독이 돼. 내 자신을 지켜. 그녀의 말은 위로였다. 어느 날 지은이로부터 연락이 왔다. 언니, 도와줘. 일자리가 없어. 그녀는 여전했다. 나는 거절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 그 말에 그녀는 화를 냈다. 언니, 내가 날 망쳤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선택. 병원 생활은 바빴다. 야간 근무, 응급실. 환자 한 명이 기억난다. 젊은 여자, 가족에게 버림받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이 내게 와닿았다. 나는 지은이를 생각했다. 그녀의 질투는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병원으로 왔다. 언니, 미안해. 돌아갈게. 하지만 눈에는 진심이 없었다.
수간호사님은 조심해라고 속삭였다. 파티 후 가족은 분열되었다. 부모님은 지은이를 찾았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언니 탓이야.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나는 무시했다. 내 삶을 살기로 했다. 승진이 결정되었다. 축하해. 동료들의 박수. 하지만 집에 가니 빈방 지은이의 물건이 사라졌다. 그녀는 정말 떠났다. 시간이 지나 지은이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불평만 늘었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 친구를 통해 전해진 말. 나는 웃었다. 이제 그녀가 느껴볼 차례였다. 복수는 이런 거였다. 그녀를 돕지 않음으로써. 제3화 승진 후 내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 찢긴 유니폼. 지은이의 웃음. 왜 나였을까? 나는 사이코세러피스트를 찾았다. 가족 트라우마예요. 용서하세요.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지은이는 여전히 연락했다. 언니, 돈 좀 빌려줘. 부탁은 끝나지 않았다. 병원에서 새로운 환자가 왔다. 지은이의 친구였다. 지은이가 힘들어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동요했다. 왜? 언니 탓이라고 해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지은이를 만났다. 카페에서. 왜 날 탓해? 그녀는 울었다. 언니가 날 버렸으니까.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녀의 게으름, 질투. 그 대화 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게. 부모님께도 말했다. 이제 제 삶 살아요. 그들은 이해했다. 천천히. 지은이는 변화했다. 그녀는 스스로 일했다. 하지만 후회했다. 언니, 미안해. 진심이었다. 이번엔 화해의 날이 왔다. 가족 모임. 지은이가 사과했다. 내 잘못이었어. 나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가족은 영원하지만 상처도 영원해. 나는 생각했다. 제4화 화해 후 삶은 평온해졌다. 하지만 지은이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부탁했다. 언니, 소개팅 해줘. 의존성은 여전했다. 나는 거부했다. 내 스스로 해. 그녀는 화를 냈다. 언니는 차가워.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변화는 강요할 수 없다. 병원에서 위기가 왔다. 큰 사고, 환자들이 몰렸다. 나는 밤새 일했다. 그 피로 속에서 지은이의 전화. 언니, 와줘. 아파. 그녀는 병원에 왔다. 가벼운 감기. 왜 여기야? 언니가 돌봐줄 거잖아. 요 말에 나는 한숨 졌다. 수간호사님은 끊어라 라고 조언했다. 그날 나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더 이상 못해. 내 삶 살아. 그녀는 충격받았다. 언니, 하지만 나는 떠났다. 그 후 그녀는 독립했다. 작은 아파트, 직장. 고마워, 언니. 그녀의 메시지.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자유의 대가는 외로움. 부모님은 늙어가고 나는 홀로. 이게 맞을까? 밤마다 자문했다. 제5화 지은이가 독립한 후 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동료 의사, 그는 이해했다. 내 과거, 존중해. 우리의 데이트는 행복했다. 하지만 지은이가 알았다. 언니, 행복하네. 나도 소개해줘. 부탁. 나는 무시했다.
관계는 깊어졌다. 결혼톡. 하지만 지은이가 방해했다. 그 사람 믿지 마. 그녀의 거짓말. 그는 동요했다. 내 동생, 문제야에 나는 대면했다. 왜 그래? 언니가 행복하면 나 불행해. 그녀의 고백. 그 순간 내 인내가 끝났다. 너와 절교할게. 가족은 충격.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내 삶. 제6화 절교 후 지은이는 무너졌다. 그녀는 술에 빠졌다. 부모님은 나를 탓했다. 내가 왜 그래? 하지만 나는 그녀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나는 더 강해졌다. 환자들을 통해 배웠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 지은이의 소식이 왔다. 그녀는 재활 중. 언니, 용서해.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시간 2년 필요했다. 제7화 2년 후 지은이가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을 가졌다. 언니, 미안해. 진심. 나는 만났다. 용서할게. 하지만 거리를 뒀다. 가족은 재결합. 하지만 상처는 남아. 제8화 결혼식 날 지은이가 왔다. 축하해. 그녀의 미소. 하지만 눈물. 내 잘못으로 나는 안아줬다. 과거는 잊어. 제9화 결혼 후 삶은 안정. 아이가 생겼다. 지은이는 이모가 되었다. 언니, 고마워. 그녀의 변화. 제10화 하지만 밤에 나는 생각한다. 그 유니폼 사건. 가족의 배신, 영원히 잊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나를 따라다닌다. 자유를 얻었지만 상처는 남았다. 너는 용서할 수 있겠니?